자, 보시죠. 다음 이제 474쪽입니다. 474쪽이고요. 그러니까 주택건설 뭐 촉진이라기보다는 뭐 이제 조언이라는 쪽 지원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먼저요. 그러니까 네모 1번, 그러니까 양괄호 1번 주체 및 대상에서 보면요. 국가 표시요. 국가, 지방 표시요. 지방, 자치단체, 한국토주택공사 표시요. 공사 및 지방공사 표시요. 공사 인 사업주체가 사성극구요. 만수도 네 글자 누가요? 공적 주체가 국민주택 표시요. 국민주택 건설하거나 국민주택 표시요. 국민주택 건설하기 위한 대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토지나 토지에 정착한 물건, 토지나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관련 있는 토지 등 표시요. 토지 등을 수용 표시요.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1번 보시죠. 주택법 자체가 애당초 사익사업이죠. 집장사, 떼돈 벌자는 사익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사익사업이니까 애당초 뭐가 안 되고요? 수용이 안 되죠. 수용 안 되고 공적 주체는 언제라도 수용할 수 있다. X요. 그러니까 공적 주체라고 어떻게 세종시장이 개인 땅을 어떻게 뺏어가요? 말도 안 되죠. 국토부 장관이 어떻게 개인 땅을 뺏어가요? 도둑 강도예요? 아니죠.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공적 주체도 여기에서 뭐 할 때만요. 국민주택 할 때만 개인 땅을 뺏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민간들은 안 되고 공적 주체도 뭐 할 때만 국민주택 할 때만 수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뭐 양괄 2번 시험 나온 적 없고요. 그렇다면 그러니까 네모 2번 양괄호 1번 보면요. 국가 표시요. 국가 지방 표시요. 지방 자치단체 한국토주택공사 표시요. 공사 및 지방공사 표시요. 공사 사업주체가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 또는 측량하려는 경우나 국민주택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동그라미 1번 타인 토지의 출입 표시요. 출입하는 행위. 그러니까 동그라미 1, 2, 3 묶으시고요. 그 앞에다가 세 글자 출입 등 쓰시고요. 타인 토지 출입 등 할 수 있다고요. 누구만요? 첫째 줄 공적 주체만 타인 토지에 출입 등 할 수 있다는 거죠. 뭐 양괄 2번 X. 뭐 네모 3번 뭐 지나가는 지문으로 한번 나오고요. 그러니까 국가 또는 한국토주택공사의 사업주체는 주택건설사업, 대주택사업을 위한 토지 매수 업무나 손실보상 업무를 대통령으로 전한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 시장에게 위탁 표시요. 위탁할 수 있다. 공적 주체들끼리 서로 부탁할 수 있다고요. 그냥 뭐 네모 3번 제목에 있는 위탁, 셋째 줄 단체이장에게 위탁, 뭐 위탁 끝입니다. 더 이상 없고요. 근데 네모 4번 이하에는 이제 존이라자는 곳 도와주겠다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모 4번에 본문요. 국민주택 표시요. 국민주택 건설 공부하는 사업주체는 우선 초점부터 정해놓고 가죠. 그러니까 네모 5번요. 양괄호 1번 본문 사업주체가 국민주택 표시요. 국민주택 용지로 사용하기 위해서 다음 쪽이요. 한 장 넘어가세요. 476쪽이요. 그러니까 네모 6번 양괄호 1번 국가 또는 지방은 그 세 줄 아래 박스요. 동그라미 1번 국민주택 규모 표시요. 국민주택 규모 주택을 50% 이상 표시요. 50% 이상 건설하는 주택건설과 동그라미 2번 주택조합 표시요. 주택조합이 할 때 우선 여기까지 표시하시고요. 다음 앞으로 오시죠. 그러니까 지금 네모 4번, 5번, 6번으로 가는 거죠. 여기 뭐 할 때요? 국민주택 할 때요. 네모 5번 뭐 할 때요? 국민주택 할 때요. 근데 아까 국민주택 규모는 뭘 얘기했고요? 85 이하를 얘기하죠. 칠판요. 국민주택은 그 자체가 85 이하죠. 근데 민영주택에 85 이하도 있고 그 다음에 85 초과도 있고 그럴 겁니다. 그러겠죠. 근데 85 이하라고 했으면 그러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이 찌그만 걸 얘기하는 거죠. 더 범주가 넓다고요. 더 넓은 겁니다. 그러니까 찌그만 집 반 이상 짓겠다. 좋은 일이죠. 그 다음에 주택조합이 사업을 하겠다고요. 그러니까 좋은 일이죠. 그러니까 그때는 이것저것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차이가 있죠. 네모 4번이요. 그러니까 475쪽이요. 그러니까 네모 4번 국민주택 표시요. 국민주택 건설 공부하는 사업주는 주택건설, 대주상 사업을 시행할 때 필요한 경우 등기소나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장에게
필요한 서류의 열람, 등사, 표시요. 등사에다가 복사 쓰시고요. 요즘 어디 등사기, 등사, 가리방 밀고 뭐 그런 거 보신 적 있어요? 아무튼 등사, 등본 초본 발급을 무료로, 표시요. 무료로 청구할 수 있다. 국민주택 짓겠다. 그러면 공짜 복사할 수 있다고요. 좋은 일이니까 공짜 복사하게 해준다는 거죠. 어디 뭐 아파트 단지 짓는다. 그 땅 사드리려면 그 뭐 서류 많이 필요하겠죠. 네모 5번요. 양괄호 1번. 사업 주체가 국민주택, 표시요. 국민주택 용지로 사용하기 위해서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 괄호에 있는 괄호 한 줄 내려와세요.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에게 채비지, 표시요. 채비지 매각을 요구한 경우 사선 그고요.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는 경쟁입찰 방법에 따라 채비지 면적, 채비지 표시요. 셋째 줄 채비지 표시요. 채비지 면적의 50%의 범위 표시요. 50% 범위에서 이를 우선적으로 표시요. 우선적으로 사업주에게 매각할 수 있다. 그다음에요. 점 주문장 점 생략하고요. 양괄호 2번 채비지 양도 가격. 채비지 양도 가격은 국토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감정가격을 기준 표시요.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다음은 85 이하 국민주택 건설, 임대주택 건설하거나 60 이하 국민주택 건설하는 경우에는 조성 원가를 기준 표시요. 조성 원가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표시요. 할 수 있다. 양괄호 1번 뭐 짓겠다고 하면요. 국민주택 짓겠다고 하면 신도시 노른자 땅 세 글자 뭐라고 하고요? 채비지 신도시 노른자 땅이죠. 신도시 노른자 땅을 반까지 사갈 수 있다고요. 근데 사갈 때는 지금 이거 공법이죠. 공법이니까 당연히 무슨 가격이요? 둘째 줄 양괄호 2번의 둘째 줄 감정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거고요. 그런데 더 좋은 일 한다. 그러면은 셋째 줄 끝에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양괄호 2번은 감정가격과 조성원가 뒤바꿔서 세 번요. 다 XXX요. 공법이라고요. 여기는 당연히 이 채비지 반을 사가는데 당연히 뭐고요? 감정가격이 기본인 거죠. 조성원가는 예외고요. 조성원가로 하면은 조합원들에게 피해가 가는 거죠. 판지 방식 조합원들 토지 소유자가 있잖아요. 정당한 가격으로 팔아야지. 그 원가로 팔면은 거의 미치는 수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고 당연히 감정 가격을 기본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더 좋은 일을 한다. 그러면은 거기는 더 싸게 팔아주라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다음 쪽이요. 네모 6번. 양괄호 1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표시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가 소유하는 토지를 매각하거나 임대할 때 다음 표시요. 다음 어느 하나의 목적으로 토지의 매수 또는 임차를 원하는 자가 있으면 그에게 우선적으로 표시요. 그에게 우선적으로 그 토지를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있다. 국가 땅, 지방 땅, 일반 개인 땅 시세보다 비싸요, 싸요? 나오는 건 싸게 나오죠. 국가에서 뭐 판다 그러면 그걸 잡는 게 큰 혜택이라고요. 일반 시세보다 싸게 나옵니다. 싸게 나오니까 그 잡는 거 큰 혜택. 그런데 첫째 주 국가지방은 지가 팔 때 다음 자에게 우선적으로 팔아주라라고 하는 거니까 그거 잡을 수 있으면 큰 혜택이죠. 혜택을 주겠다고요. 왜요? 좋은 일 하니까. 동그라미 1번. 찌그만 집을 반 이상 짓겠다고요. 찌그만 집. 그동안 워낙 큰 평수였잖아요. 찌그만 집 반 이상 짓겠다. 또는 동그라미 2번. 주택조합이 사겠다.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국가 땅, 지방 땅 먼저 잡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양괄호 2번 환매 등 있는데요. 착수 몇 글자요? 두 글자. 몇 년요? 보통 2년이죠. 아까 여기에서만 여기에서만 5년이었고 대부분은 다 2년입니다. 국가 또는 양괄호 2번 보면요. 국가지방은 국가 또는 지방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거나 임차한 자가 매수일 임차일부터 2년 이내 표시요. 2년 이내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 조합주택을 건설하지 않거나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대지조성 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하면 환매 표시요. 환매하거나 임대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좋은 일 한다고 해서 국가 지방 땅 잡아놓고는 사업도 안 한다고요? 착수 몇 년요? 2년 내놔 하는 거죠. 됐습니다. 좋은 일 하는 쪽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게 있는 거죠. 다음 이제 네모 7번.
그러니까 간선시설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간선시설, 네모 7번 그 간선시설 제목 옆에다가요. 연결시키는 시설 쓰시고요. 요 그 두 문구 때문에 책 앞으로 왔다 갔다 하면 더 귀찮고요. 연결시키는 시설을 얘기하는 겁니다. 가 보시죠. 여기 이제 큰 도로가 있고요. 여기 개나리 단지가 있습니다. 개나리 단지가 있고요. 예를 들면 난방 파이프 집마다 다 들어가 있겠죠. 그런데 이쪽 도로 아래 큰 난방 파이프가 지나갈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난방 파이프를 끌어와야죠. 그러니까 뭐 수도 끌어온다고 얘기하잖아요. 전기를 끌어온다고 얘기하고요. 저기를 끌어와야죠. 저기서 저기까지 이렇게 연결시키는 부분,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간선시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편하게 사이간자 그렇게 생각해도 좋고요. 그런데 이제 원래는 정확하게는 사이간자가 아니라 가지간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없을 때는 굵은 가지 하나가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파이프가 들어가게 되니까 이게 가지가 펴지듯이 이렇게 벌어지게 되잖아요. 옆으로 갈라지죠. 또 이제 퍼졌고요. 또 갈라지고요. 그렇게 될 겁니다. 가지간자. 아무튼 뭔가, 근데 그 중에서 이 연결시키는 시설을 뭐라고 한다고요? 간선시설. 7번 보시죠. 그러면 이걸 누가 해줘요? 이거를, 그러니까 입주자. 307호 아줌마, 308호 아저씨가 입주한 다음에 아파트 들어가서, 이거 추워라. 왜 이렇게 추워? 야, 따뜻한, 스팀이 안 들어오잖아. 그러면 어떻게 한대? 그래서 꽃갱이 들고 나가서, 공사에서 갖다 붙여요? 관청에서 묻어줘요? 집장사가 묻어줘요? 누가 해야 돼요? 당연히 집장사가 해야 되잖아요. 이것까지 붙어야 이게 집인 거지. 이것도 없이 그냥 파이프 하나도 안 들어오고 탱탱 비어있는 파이프 있는 채로 집만 팔아서는 안 되잖아요. 당연히 누가 해야 돼요? 집장사가 요 노란 거 간선시설을 연결해 줘야죠. 집장사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는 뭐냐면 집장사 안 됐잖아요.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집장사 도와주자고요. 그러니까 몇 년 전에 뭐 한참 집값 잘 많이 오르고 그럴 때요. 한 채 팔아서 얼마 이익이 남고요? 수도권에서요. 5억 이익이 남아요. 한 채 팔면 5억이요. 뭐 신문의 자료가 그렇습니다. 한 채 팔아서 5억. 100채 팔아갖고 그 고생을 해서 집 100채 팔았는데 이익이 얼마라고요? 500억. 너무 불쌍하잖아요. 너무 안 됐잖아요. 국민들 돈 많으신데 좀 도와주자고요. 그 고생해서 500억밖에 못 벌고 그 집장사 좀 도와주자. 그 불이웃 도와주자라고 하는 게 지금 이 규정입니다. 건설회사 챙기세요. 중개업 하시는 것보다도. 건설회사 하시면 여러 가지 돈 국민들한테 여러 가지 도움 많이 받습니다. 양과로 1번요. 산업주체가 100호, 몇이요? 100호. 100호 16,500갖고는 시험 나온 적 없고요. 100호 가로 넘어서요. 이상의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또는 16,500, 몇이요? 16,500. 읽기도 귀찮은데요. 쓰지 마시고요. 5,000평 언저리를 얘기합니다. 이상의 대조형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선 그고요. 다음, 몇이요?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각각 해당 간선시설을 설치하셔야, 몇이요? 간선시설을 설치하셔야 한다. 다만 뒷문장 빼고요. 박스에 동그라미 1번 6글자 도로, 몇이요? 도로. 상하수도, 몇이요? 상하수도. 지방자치단체, 몇이요? 지방자치단체. 그것만 나왔습니다. 6글자라고요. 도로 상하수도 지방자치단체입니다. 도로 상하수도 지방자치단체라고요. 도로 상하수도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그것만 나오고요. 동그라미 2번. 전기파이프, 통신파이프, 가스파이프, 난방파이프는 해당 파이프 공급하는 자가 묻어주는 거고요. 3번. 국가는 뭐 묻어주고요? 우체통 묻어주고요. 채통머리 없이. 요즘 뭐 우체통 많이 보셨어요? 별로 없죠? 예. 공중전화 많이 보셨어요? 별로 없죠? 우체통은요. 우편 배달부 아저씨 하루에 2번씩 오시잖아요. 2번씩 오시는데 일주일 동안 빈칸입니다. 빈통이라고요. 표시 한 번요. 그 다음 또 일주일 동안 빈통이라고요. 표시 한 번요. 그 다음 근데 그게 꼭 연이어 21일 3주가 아니고 어느 주에 빈통 한 번 됐죠. 우편물 하나 들어와 있었어요. 그 다음에 또 어느 주에 빈통 또 2번이죠. 한 2주 동안 한 통 들어있었어요. 또 어느 주에 빈통이죠.
그러면 3번 체크면 우체통 드러내요. 없앤다고요. 근데 이제 그래서 우체통은 이제 요즘 뭐 다 깎고만 하는 거지. 그러니까 누가 편지 많이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긴 하는데 그래도 그 우체통 이렇게 보기는 좋잖아요. 이렇게 뭐 옛날 추억도 생각나고. 그래서 또 어떤 아저씨는 그 식당 아저씨가요. 길거리에 있는 우체통을 이게 막 바로 막 뜯어갖고 자기 식당 인테리어로 갖다 놨는데 우체통은 누구 거라고요? 국가 거죠. 국가재산 절도죄죠. 그건 큰 사고를 처벌을 받습니다. 우리는 여기까지인데 그냥 편히 가시자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쓰지 마. 그러니까 그냥 써져 있으니까 더 쓸 것도 없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지방이 할 일이 있고, 그러니까 동그라미 3번 그러니까 국가가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요. 우리는 그냥 이렇게 해서요. 그러니까 도로, 상하, 수도까지 끝입니다만, 그러니까 공무원 7급, 9급 공부하는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친구들은 그러니까 지방 사무, 국가 사무 이거 구분해서 한 문제는 반드시 나와요. 그러니까 공무원 9급 공무원 평균 카트라인이 몇 점이냐면 97점 얼마입니다. 그러니까 한 문제 틀리면 간당간당 하고요. 2문제 틀리면 네, 다음을 기대하시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A4 용지로 4장이에요. A4 용지 4장을 달달달 외우고 있어야 돼요. 국가가 할 거냐 지방이 할 거냐 돈의 문제인 거죠. 몇 년 전에 아니라 지금 대통령은 없고요. 아무튼 지금 전 대통령 처음 당선되고 나서 어린이집 갖고 국가하고 지방하고 엄청 싸웠잖아요. 어린이집이 아니라 그 육아 지원이요. 그러니까 대통령 공약으로 했어요. 그래서 당선이 됐어요. 근데 이제 대통령은 돈 없으니까 지방에서 알아서 합니다. 지방은 돈이 없다고요. 국가에서 얘기했으니까 국가가 해야지. 그게 국가 사문지, 지방 사문지 갖고 엄청나게 그러니까 싸움들이 엄청 심했었죠. 관청 내부에서요. 국가가 할 거냐, 지방이 할 거냐 큰 일입니다. 아침에요. 그 신호등 공무원들 나와서 이렇게 경찰들 나와서 신호등 조작해 주잖아요. 그래서 교통 정리도 하고 또 하면 이제 신호등 이렇게 교통 흐름을 보면서 녹색, 빨간불 이건 이제 조절하면서 교통 흐름에 맞게 합니다. 그러니까 경찰 공무원은 100% 국가직이에요. 근데 도로는 누구 일이라고요? 지방 일이라고요. 근데 경찰들 나와서 일하고 있죠. 뭐고요? 그러니까 세종시에서 행정자치부, 산하, 경찰청, 그러니까 국가기관에게 부탁을 한 거죠. 아침에 그쪽에 경찰들 좀 보내주세요. 부탁을 해서 저쪽에서 도와주러 온 거지. 그러니까 그 도로는 누구 일이라고요? 지방 일이라고요. 뭐 대표적으로 뭐 그렇고요. 몇 달 전에 뭐 대전에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대전에서 어떤 진짜 못된 사람이죠. 못된 사람이 아무튼 지가 뭐 기분이 나빴나 봐요. 그러니까 아니면 뭔가 이게 기분이 나빴으니까 그랬겠죠. 대전역 앞에 주차하는 곳에 이렇게 동그라미가 있어서 차 돌아가면서 이렇게 들어가서 나가고 하는데 거기다 차 딱 세워놓고요. 브레이크 딱 이 사이드 브레이크 올려놓고요. 그리고 기차 타고 가버렸다고요. 전화번호도 안 써놓고요. 그런데 그러면 그걸 이제 드러내야죠. 그런데 그게 경찰 일이면 그게 국가 일이면 112에다 신고를 하면 경찰이 와서 그 차를 드러낼 거잖아요. 근데 불법 주차 112 신고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몇 번 신고를 했는데 제가 사는 데가 후진 동네여서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차가 이상하게 돼 있어서 도대체 이 차가 움직이는데 너무 불편하다고요. 그래서 112에 신고하면 112 그 안내하시는 분은 어디로 얘기하라고 그래요? 구청으로 얘기하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도로 경찰서 일이 아니라 도로과 지방 자치단체 일인 겁니다. 그렇고요. 그래서 그냥 일요일 하루 종일 그 차가 거기를 막고 있었어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그날 출근 안 하시는 날이니까. 그런 거는요. 포크레인 있잖아요. 포크레인으로 꽉 찍어갖고 갖다 버려놓고 사진 찍어놓고 거기다 사진 하나 붙여놓으면 되죠. 그리고 벌금 거기다 붙여놓고요. 그렇게 좀 해야 되지 않나요? 소방차요. 소방차 들어온 곳에 불법 주차해놓고 그 차 빼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 차들 이렇게 진화 시간 놓쳐갖고 사람 다치고 그런 경우들 많이 있죠. 아무튼 그런 것들도 그냥 어떻게 해요? 소방 포크레인 제일 앞에다 세워갖고요. 포크레인 찍어서 그냥 던져버리고요. 지나가야죠. 그거 한다고 사람 목숨 날리고 그런 건 진짜 몇 년이 되도록 아직도 그런 일이 아직도 반복되고 있는 거죠. 됐습니다. 아무튼 6글자. 도로, 상하, 수도, 지방자치단체입니다. 백채 16,500 갖고 시험 나온 적 없고요.
자, 여기까지가 다였어요. 그 뒤로 나온 거 없습니다. 네, 됐고요. 그러니까 다음 쪽 오시고요. 다음 장이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주택 건설이 다 마무리가 됐네요. 그러니까 주택 건설에 누가 건설을 하냐? 사업주체 7가지가 있고, 등록사업자, 건설회사 보셨고, 그 다음에 이제 주택조합은 이제 법 개정되니까 나중에 보도록 하시고, 그러니까 주택건설 절차요. 기본 절차에 이러저러한 것들이 붙어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보셨고, 그 다음 내용이요. 이제 주택의 공급인데요. 그러니까 공급 쪽을 보시기 위해서는 저 좀 뒤에 가서 주택상환 사채를 좀 먼저 보고 오셔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책 497쪽이요. 10장 정도, 10장인가요? 10장 정도 넘어오셔서 497쪽에 그러니까 4장, 그러니까 주택자금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497쪽이요. 먼저 여기는 이제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현재 우리나라 법의 원칙은 그러니까 선건설, 그러니까 후분양인 거죠. 그러니까 냉장고, 그러니까 볼펜 살 때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그러니까 그 모나미 회사 가세요. 그러니까 뭐 2,000원 주고요. 나중에 만들어 주셔. 그래서 나중에 만들어지면 받아와요. 그거 아니죠. 자동차 살 때요. 냉장고 살 때요. 그러니까 다들 공장에서 좋은 물건 만들어 내놔야죠. 그러니까 물건 좋고, 그 다음에 그러세요. 성능 좋고, 디자인 좋고, 가격 마땅하고, 그러면 잘 팔릴 거고, 그 셋 중에 뭐 하나 엉망이면 안 팔릴 거고, 그러면 그 회사 망하든지, 아니면 다시 반성을 해서 좋은, 그러니까 셋 중에 뭐가라도 3가지가 좀 골고루 좋은 거, 뭔가를 만들어내면 잘 팔릴 거고, 또 실수를 하면 또 고생을 할 거고, 계속 그러겠죠. 그래서 뭐 뭔가 스마트폰 새로 나왔는데요. 뻘그죽죽 하다고요. 그러면 잘 안 팔릴 거고요. 스마트폰 새로 나왔는데 와이파이가 안 터진다고요. 그러면 잘 안 팔릴 거고요. 그러겠죠. 지가 된 거 다 회수를 하기도 하고 터지기도 하고 그러면 그렇기도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원칙이 당연하죠. 이거밖에 없었다고요. 우리나라 집도 당연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뭐고요? 집장사가 집 지어서 파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도 그러니까 지금 현재도 그러니까 주택은 그러니까 선건설, 집장사가 지가 지어서 후 분양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경우가 없죠. 예외적으로 뭐가 붙어 있고요. 선 분양, 그러니까 후 건설 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이 있는데 지금 다 주택 건설은 아파트는 100% 다 뭐로 가고 있고요. 선 분양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집값부터 된다고요. 그러니까 집장사는 그러니까 집값 따박따박 받아서 그 돈 갖고 집 지어서 넘겨주면서, 그러니까 달리 얘기하면 민법에 공사 하도급과 같은 건데, 공사 도급계약과 같은 건데, 돈 줄게 집 지어서 넘겨. 그런데 한 채에서 얼마요? 5억이요. 그리고 100명한테 받아서 150대 지어서 50대 또 팔아먹고 경산한 거인 거죠. 아무튼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그 8688 뒤에 생긴 거고요. 8688 당시까지만 해도 당연히 그러니까 주택건설이니까 물건이니까 선건설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986년, 그러니까 88년요. 응답하라 1988, 30년 전 얘기네요. 30년 전에 그러니까 올림픽 아시안 게임 올림픽 앞두고 집값 너무 뛰니까 안 되겠다. 주택 공급을 늘리자. 그러니까 200만 호 건설, 200만 채를 짓자. 그래서 일기 신도시가 있었던 거였죠. 뭐 분당, 일산, 중동, 평촌, 산본 등이 있었고요. 부산에 몇 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선건설이라고요. 그러니까 집장사가 지돈 갖고 집을 지어야 돼요. 근데 그냥 그러니까 500채 지어서 팔아서 떼돈 벌고 또 그다음에 어디다 뭐 300채 짓고 많이 있으면 어디다 1000채 짓고 하는데 200만 채를 무슨 돈 갖고 지어요? 그러니까 돈이 없죠. 200만 채를 지돈 갖고 지어서 내놓을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이제 어렵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만들어낸 게 주택 상환사채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에게 돈을 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에게 그러니까 집 짓는 회사가 돈을 빌리는 거죠. 그래서 뭘 발행한다고요? 회사채를 발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사채를 발행을 하고 돈 빌렸으니까 당연히 종이딱지 주죠. 그러니까 그러고요. 일정 기간이 지나서 사업이 다 끝나서 이 양반이 종이딱지를 내면 그러니까 얼마를 주는 거고요. 뭘 원금과 이자로 갚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름이 뭐라고요?
이게 사체가 그냥 사체가 아니라고요. 그냥 사체요. 박신양 쩐의 전쟁, 명동 고금리, 그 뭐 달러 아줌마들 그 사체가 아니고요. 회사체, 회사에서 돈을 빌리는 겁니다. 집 짓는 회사는 뭐가 많아요? 집이 많죠. 나중에 뭐로 갚는다고요? 집으로 갚는다고요. 그러니까 집으로 갚는 그러니까 주택 상환사채입니다. 그러니까 그 8688 당시에 그러니까 이때 돈 3,500만 이런 건 뭐 그러니까 심하고 관계가 없고요. 3,500만 원 빌려주고 나중에 집을 받는데 집이 5천만 원입니다. 그때 가장 좀 비쌌던 집들이요. 그러니까 30년 전이요. 30년에 5천만 원이면 그것도 비싼 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러니까 저거 낸 게 있으니까 얼마만 더 추가로 해서 내면 그러니까 1,500만 더 추가해서 내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집을 받아가는 겁니다. 이 집 짓는 회사에서는 집 짓는 돈이 모자라니까 돈을 빌려서 운영을 할 수가 있죠. 자금을 마련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데요, 8688 당시에 최저임금, 87년 당시 최저임금이 9만 원이요. 한 달 9만 원이요. 그러니까 생산직 12만 원. 그다음에 그러니까 좀 한 2, 3년 일한 사람이요. 그러니까 사무직 그러니까 15만 원. 그러니까 금융권이 한 17만 원, 18만 원 되던 때였습니다. 그냥 편의점에서 10만 원 일하고 보자고요. 월 10만 원이면 그러니까 연 120만 원이죠. 그러니까 그런데요. 3,500만 원이니까 10년 월급 딱 그러니까 그 침대에서 꺼낼 수 있는 사람이죠. 10년 월급 딱 꺼낼 수 있는 사람만 그러니까 이제 이 집을 살 수 있었던 거였죠. 아무튼 뭐 큰 돈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되고요. 그렇게 하는 거였죠. 근데 집 짓는 회사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집 짓는 회사 중에 그러니까 토지주택공사가 있고 그다음에 지방공사는 8688 당시에는 거의 없었고 또 집 짓는 지방공사는 아예 없었고요. 그다음에 등록사업자, 아파트 건설회사가 있죠. 여기가 건설회사인 거죠. 건설회사니까 회사채를 발행하고 그러니까 토지, 주택, 공사인 거죠. 공사니까 회사채를 발행할 수가 있는 거죠.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데 그러니까 뭐 당연히 지 돈 갖고 집 지어서 파는 게 원칙. 남의 돈 땡겨 쓰려면 둘 다 뭐 받아야 되고요.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토지주택공사 망하지 않죠. 그러니까 여기는 망하지 않고 건설회사들, 민간 건설회사들 뭐 자빠지는 거 한두 군데 아니죠. 그러니까 자빠질지 모르니까 모두 받아와야 되고요. 보증도 받아와야 됩니다. 집 주는 데까지 3년이 아니라 그러니까 계약 체결하는 데까지가 3년. 그건 이제 좀 이따 보도록 하시고 자본주의 정당한 지상권 다 사고 팔 수 있죠. 근데 얘는 시장에서 돌리면 100% 투기 딱지 뭐 할 수 없다고요. 양도할 수 없다가 원칙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이쪽의 주 내용이죠. 그런데 이걸 한번 하고 보니까는 세상에 이렇게 좋은 제도가 어디 있어요? 그냥 사업계획 승인만 받으면 사업계획 승인 누구요? 시도지사, 대도시장이잖아요. 대통령도 아니고요. 대한민국에서 5강 건너가면 청와대 아는 사람 있다면서요. 내 강 가서 시도지사 누구 하나만 걸리면은 도장만 받으면 그냥 뭐예요? 돈 땡기는 거죠. 돈 땡겨서 그 돈 갖고 집 지어서 넘겨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값을 먼저 받는 거랑 같은 거잖아요. 돈을 빌린 거지만 달리 보면 나중에 집을 주는데 집값을 먼저 땡긴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사업계획 승인 도장만 하나만 있으면 삽도 꽂기도 전에 돈 다 땡기는 거고요. 그러니까 100명한테 돈 땡겨서 넘겨주면서 그러니까 엄청난 이익을 챙기고 또 집을 더 지어서 또 그것 받아서 엄청난 이익 챙기고 그런 거죠. 이런 좋은 제도가 뭐 이제 아무튼 그러니까 너무나 좋은 거죠. 그래서 이걸 법으로 넣었습니다. 법으로 넣은 게 뭐고요? 선분양이죠. 집값부터 땡겼다고요. 이게 법으로 들어온 다음에는 주택사업자재를 발행할 일이 없죠. 이걸 그대로 법으로 만든 게 선분양이니까요. 저 8688 당시에 딱 한 번 발행하고 30년 동안 지금까지 한 건도 없어요. 그러니까 주택 관련 공무원들도 모르고 그 아파트 건설에서도 모르고 주택사원사채 대한민국 사람 중에 누구만 알고 있어요? 공인 중에서 공부하는 사람만 알고 있어요. 아무도 몰라요. 그냥 공인 중에서 공부하는 사람만 알고 있는 그런 이상한 제도예요. 30년 동안 한 건이 없습니다. 자, 보도록 하시죠. 497조요. 제1절 그러니까 주택사원사채 내무 1번 발행, 양과 1번, 반과 1번 발행권자 한국토지주택공사 몇이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등록사업자 몇이요? 등록사업자는 주택사원 사채 몇이요? 사채,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한글 2번 발행 요건. 동그라미 1번 등록사업자. 몇이요? 등록사업자. 그 동그라미 1번 등록사업자. 그 뭐 어느 언저리다 민간 크게 쓰시고요. 얘는 민간이죠. 민간 건설회사니까요. 그러니까 민간 등록사업자는 다음 기준 표시요. 기준에 맞고 금융기관 또는 주택도시 보증공사 보증 표시요. 보증 받은 경우에만 주택사원 자체를 발행할 수 있다. 집장사 중에서도 어찌고 저찌고 박스 기준에 맞아야 되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1번 두째 줄여. 부도파산 자빠지는 거 대부분이죠. 자빠지면 휴지조각 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집은 책임지고 넘겨줄게요. 뭐도 받아오라고요? 보증도 받아와야 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주택사원 자체를 발행하려는 자, 그렇죠? 발행하는 자. 그런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사원 자체 발행기획 수립에서 국토부 장관의 승인, 그렇죠?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앞에다가 그러니까 두 글자, 두 단어 쓰시죠. 저 앞에 써져 있듯이 반괄호 1번에 써져 있듯이 그러니까 주택사원 자체 발행 누가 한다고요? 거기다 뭐 한국토지주택공사 등록사업자 다 쓸 필요는 없잖아요. 주공과 등록이 발행하는 거죠. 나타시오. 그러면 그러니까 쓸 필요 없고요. 그냥 보기만 하시오. 쓰지 마시고요. 동그라미 2번 앞에 쓰지 마시고요. 네모 1번 발행, 양괄 1번, 반괄호 1번. 그러니까 누가 발행한다고요? 토지주택공사, 등록사업자가 발행하는 거죠. 반괄호 1번 표시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요. 반괄호 2번, 동그라미 2번. 주택사업자 발행하는 자는 두 군데죠. 토지주택공사와 등록사업자는 그러니까 둘째 줄 국토부 장관 승인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7번 보시고요. 그러니까 지돈 갖고 사업하는 게 원칙. 남의 돈 땡기려면 지 맘대로 할 수는 없죠. 둘 다 뭐 받아야 되고요. 승인은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민간은 부도파산 염려가 있으니까 민간은 뭐도 받아와야 되고요. 보증도 받아와야 되고요. 양괄 2번. 그러니까 주택사업자는 김영증권, 표시요. 김영증권, 증권,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원서류, 종이딱지에 김영, 당연히 이름 써져 있죠. 지금 누가 줘야 그냥, 그러니까 지금 어딨어요? 여기 좀 저도 이게 심의해서 안 보이지만 저도 이름 써놨어요. 책에 이름 안 써졌나요? 써져 있잖아요. 책에다도 이름 써놓고 심지어 어떤 분은 책상에다 이름 써놓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기도 하는데 책에 이름 써져 있고요. 종이딱지에 당연히 이름 써져 있습니다. 아파트 등기부에 이름 써져 있어요? 안 써져 있어요? 써져 있죠. 이름 안 써놓는 게 이상한 거죠. 예, 뭐 거기다 이름 다 써져 있습니다. 김영증권이고요. 그러니까 아니면 또는 아니나 방법으로 발행하면 그러니까 주택사원사채 발행자는 주택사원사채 대장을 비치하고 주택사원채권 발행 상환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괄 3번 상환기간 주택사원사채 상환 표시요. 상환기간은 3년 표시요.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상환기간은 주택사원사채 발행일부터 주택공급 계약 체결일까지 기간으로 한다. 3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7번 보시죠. 이름이 주택 상환 사채인데요. 상환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럼 3년 안에 뭘 준다고요? 주택을 준다고 이름에는 그렇게 써져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쓰든지 아니면 표현을 달리하든지. 근데 절 아래는 7번요. 집을 주는 게 아니라 계약 체결일까지가 3년이래요. 그러면 말이 엉망인 거죠. 그러니까 이만큼도 지금 국민을 신경 쓰지 않는다고요. 그런 거죠. 그래서 개나리단지 100동 307호로 줄게요 하는 데까지가 몇 년이고요? 그게 3년이고 그러니까 시간은 더 길어지겠죠. 그 다음에 양괄 4번 당연히 집을 그 돈 빌려서 집 짓는 데 써야지 딴 데다 뭐 지네들 골프 치러 다니는 데 쓰면 안 되죠. 납입금 사용 동그라미 1번 주택사원사채 납입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 표시요. 용도에만 사용할 수 있다. 골프 치러 다니면 안 된다고요. 됐고요. 읽을 거 없고요. 동그라미 2번 X, 동그라미 3번 X. 그 다음에 양괄호 5번. 그러니까 본문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 표시요. 등록이 말소 낸 경우에도 등록사업자가 발행한 주택사원세 그러니까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표시요.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를 잘못하면 등록을 취소, 말소 시켜서 일을 못하게 하는 거죠. 근데 하던 건 끝내야 되잖아요. 하던 건 끝내야지. 그러니까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그러니까 건설회사 등록 말소돼 버리면 그러니까
그 뒤로는 말소된 그 후로는 못하는 거지. 하던 건 끝내야죠. 등록 말소되면 이 종이딱지 수시 조각된다. 세상에 누가 돈을 빌려주겠어요. 그럼 빌려줄 사람이 없죠. 등록이 말소되더라도 지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그러니까 등록사업자의 경우에는 시공 보증 누구도 받아왔고요. 보증도 받아온 거죠. 그러니까 지분 문제없이 받을 수 있어야 돈을 빌려주는 거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네모 2번, 양과로 1번, 그러니까 방과로 1번. 그러니까 주택사원 자체는 이를 양도, 표시요. 양도하거나 중도에 해야, 표시요. 중도에 해야 할 수 없다, 표시요. 없다. 사선 긋고요. 중도예약 금지는 당연한 얘기죠. 채권 채무 계약이니까 그 기간이 정해져 있고 그 기간 동안 지 맘대로 해약할 수는 없는 겁니다. 돌리도 그건 안 되는 거고요. 양도할 수 없다가 특별한 거죠. 자본주의라고요. 정당한 재산권 사고팔 수 있지만 얘는 사고팔 수 없다. 돌리면 그냥 100% 그 자체로 투기딱지인 거죠.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30년 전에 5천만 원이면 뭐 지금으로는 얼마예요? 뭐 한 50억 될 거라고요. 뭐 100배가 안 올랐겠어요. 짜장면 값 생각해봐도요. 그러니까 호빵 값 생각해봐도 그때 호빵 20원이었을 거요? 50원이었나요? 아무튼 뭐 그랬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러면 50원이면 10배? 아무튼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이딱지 한 장이요. 뭐 책에다 끼워주거나 뭐 아무튼 선생님 뭐 품위 있게 시집 한 권 읽으시죠. 그러니까 이거는 책 갈피로 쓰시고요. 뭐 그러니까 100% 투기딱지, 그러니까 불법 자금으로 다 돌아다니는 거죠. 양도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양도할 수 있다. 그러니까 박스에 동그라미 3번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 표시요. 이주. 필리핀 이민 가기로 했는데 이 딱지 갖고 하면 필리핀 정부에서 집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때는 넘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양과로 2번, 죄송합니다. 양과로 1번에 방과로 1번 그 박스까지 보셨고, 방과로 2번, 그러니까 주택사원사채, 사채권자의 명의변경, 표시요. 명의변경은 주택자姓명과 주소를 사채 원부, 표시요. 원부에 기록하는 방법으로 하며 사선 긋고요. 거기까지요. 그러니까 보시죠. 그러니까 이쪽에 지금 A라는 국민이 있고요. 여기 B가 있고, 여기 C가 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A와 C의 계약입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C 건설회사요. 장부 갖고 있겠죠. 그러니까 장부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뭐 빌린 사람이 여러 명이겠죠. A1, A2 등등등 있습니다. 그러니까 A1, A2 등등등 해서요. 누구누구한테 언제 어떻게 빌렸고 언제 어떻게 갚아줘야 된다라고 이제 갖고 있는 그 장부가 있겠죠. 그런데 A가 필리핀 이민 갈 때는 양도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필리핀 이민 가니까 C하고 만나고요. D하고 둘이 가방에서 만나고요. 야, 너 필통에 화이트 있냐? 그러니까 찌직찌직 둘이 해서 써봤자 소용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지금 누구와 누구의 계약이에요? A1과 C의 계약이잖아요. A1과 C의 계약이니까 바꾸려면 그러니까 A1과 C가 얘기를 해야 되죠. 그래서 A1 대신에 이쪽을 누구로 하자고요? D로 하자고 C한테 얘기를 해서 그러면 C와 D의 계약으로 바꾸는 게 이게 바꾸는 거죠. 변경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둘이 뭔가 타방에서 화이트 써봤자 아무 소용 없는 거죠. 그래서 명의 변경이 되려면 이 발행자가 갖고 있는 장부에다가 써야 된다고요. 다시요. 그래서 방과로 2번 명의 변경은 그 장부, 원부에다가 기재한다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C가 알고 있어야 되죠. 됐습니다. 뒷문장은 별 의미 없는 거고요. 양과 1번 상환. 그러면 방과 1번 주택으로 상환하는 거죠. 됐고요. 양과 1번 X. 시험 나온 적 없고요. 다음 쪽이요. 네모 3번 적용법. 주택사원자재 발행에 대해서 2법 표시요. 2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상법 표시요. 상법의 사채 발행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뒷문장 보지 마시고요. 첫째 줄 2법 위에다가 특별법 쓰시고요. 특별법. 상법 위에다가 일반법 쓰시고요. 회사채니까 회사에 대한 법, 상법에서 기본 내용을 다 다루고 있겠죠. 근데 지금 보시면 여기 써진 이만큼은 상법이 아니라 무슨 법에 써져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건 주택법에서 지금 우리가 보신 거죠. 그래서 주택법에서 요만큼 써진 건 이건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특별법을 먼저 적용하는 거죠. 특별법을 먼저 적용하는 겁니다. 그건 다 아시는 거고요. 다음에 제2절 국민택사업 특별회계 네모 1번 설치 지방자산채 몇이요? 지방자산채
국민주택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국민주택 사업, 표시요. 국민주택 사업, 특별회계, 표시요. 특별회계, 설치, 운영한다. 그러니까 별도의 통장을 얘기하는 거죠. 다른 거하고 섞어 쓰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네모 2번 X, 네모 3번 X. 제3절, 입주자 저축. 입주자 저축에다가요. 그러니까 순위, 1순위 쓰시고요. 그러니까 순위를 확보하려고 가입하는 거죠. 물론 이제 이 은행이자 조금 더 얹어주긴 해요. 일반 시중 은행보다 조금 더 얹어주긴 하지만 뭐 그것 때문에 가입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1순위, 2순위 확보하려고 가입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이요. 이 법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으는 자에게는 미리 입주금, 표시요. 입주금 전부 일부를 저축하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입주자 저축이란 국민주택 등 X요. 등자는 없애시고 그냥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이 있죠. 공급받기 위해서 가입하는 주택청약 종합저축, 표시요. 주택청약 종합저축을 말한다. 옛날에 통장 4가지가 있었어요. 그 4가지를 다 합쳐서 지금 하나가 된 거죠. 마치 010, 011, 그러니까 016, 018, 019, 017이 있었는데 그 합쳐서 010으로 하듯이 이거 번호는 아직도 남아있지만 그러니까 얘는 지금 하나로 통장을 통합한 거죠. 물론 그 둘째 줄에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공급받는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거 가입만 하면 무조건 국민주택 받는 게 아니라 국민주택은 아까 무주택 서민이 받을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다음 이제 신청할 때는 그 자격 요건을 따지게 되는 겁니다. 있고요. 이쪽 리모델링은 별 내용 없고 토지임대부는 아까 보셨습니다. 거기까지면 다 된 거죠. 여기까지 보셨고 다시 이제 앞으로 오셔서 아까 보셨던 이제 공급 쪽을 가도록 하시죠. 세계 478쪽에 3장 공급인데 그 이쪽 공급에서는 이 선분양 얘기가 계속 깔리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선건설 후분양 됐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냥 애프터 서비스밖에 없어요. 집장사가 집 지었는데 벽적 금 같다고요. 1년도 안 되세요. 어떻게 지어서 이래요? 와서 고치고 돈 물어내. 애프터 서비스 책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동차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뭐 무슨 리콜 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쪽은 뭐예요? 선분양이잖아요. 삽도 안 꽂았는데 돈은 줬어요. 근데 돈을 누가 받았고요? 집장사가 받았고요. 그러니까 누가 주인 행세를 하고요? 집장사치가 주인 행세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 집 만들 때까지 다 내 돈 갖고 집 짓는데, 그러니까 돈 내는 사람은 꼼짝도 아무것도 못 하는 거고요. 집주인이, 진짜 주인은 아무 행세도 못 하고, 집장사가 다 주인 행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일이 막 여러 가지가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 이어지게 되고요. 그 내용은, 그러니까 다음 그림 중에 어디 한 군데다가 노란색만 쓰시죠. 하얀색까지 다 썼다가는 너무 복잡해집니다. 478쪽 어느 자리에다가요. 다음을 쓰시죠. 먼저요. 이거 뭐 쓸 거 아니고요. 한 번에 30만 이상 알려면 뭘 받는 거고요?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거죠. 이것과 별도로 민간이 돈 땡기려면 민간이 어디다가요? 민간 A가 그림이 좀 길어지네요. 전체를 지으려면 짓는데 돈 땡기려면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을 받습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을 시군구에게 받는데 이거 볼까 글자도 이래요. 아무튼 시군구에게 받는데 입주자 모집 승인이라고 하면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선분양을 허용해 주는 거고요. 선분양이 뭐예요? 뭐부터 땡기는 거고요. 돈부터 땡기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요. 해당 단지의 아파트 가격이 정해지는 겁니다. 길지만 뭐 쓸 수밖에 없네요.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을 하겠죠. 입주자 모집 승인을 공고 승인을 받았으니까 신문 광고 내고요. 모델하우스 열고 돈을 받는 거죠. 돈 입주금 집 사는 데 들어가는 돈을 네 덩어리로 나누어 냅니다. 첫 번째 돈이 청약금이고요. 집장사 A가 어느 곳에 1000세대 짓는다고 치죠. 그러면 청약금 낸 사람이 만약에 2,000명이면 그 중에 당첨 사실 통지를 하고요. 어쩔 수 없네요. 그 다음에 돈 갖고 오라고요.
그다음 계약금을 내는 거죠. 그 다음에요. 뭐 중도금을 3번, 4번 나누어 내든 중도금을 냅니다. 마지막 중도금 도배공사까지 다 끝난 거죠. 그 다음에 집장사가 뭘 받고요? 사용검사를 받고 집장사 이름으로 보존 등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돈 갖고 오세요. 잔금 갖다 내면 계약 다 끝났죠. 그러면 이제 집을 넘겨주면 되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서 이제 B1, B2들이 돈을 내고 있던 B1, B2가 집주인이 되는 거죠. 주택의 소유자가 됩니다. 소유자를 아까 입주자라고 한다고요. 그러면 A 집장사 A와 B의 계약은 당연히 계약대가 아니죠. 언제요? 당첨사실 통지요. 청약의 의사표시, 승낙의 의사표시. 그때 계약이 성립된 겁니다. 이 계약 당사자 지위를 뭐라고 부르고요?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라고 부릅니다. 흔히 얘기하는 분양권, 입주권을 얘기하는 거죠. 아무튼 집값은 이렇게 4덩어리로 나누어 냅니다. 청약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 4덩어리로 나눠내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게 선분양인 거고요. 그래서 선분양, 돈부터 땡긴다고요. 그 돈부터 땡기는 것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민간이 뭘 받는다고요? 입주자 모집 승인,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을 받는 겁니다. 사업계획 승인은 몇 번 들어서 아시는 거죠. 이것도 알게 됐고요. 한 번에 30채 이상 지으려면 사업계획 승인, 민간이 돈부터 땡기려면 뭘 받고요?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는 겁니다. 그냥 성건소로 가면 지갑 안 들어서 그냥 판매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복잡할 게 없는데 여기서 이것을 입주자 모집 승인이라고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다음 추가하는 거 3가지요. 지휘주택은 시간적으로 쭉 이어지는 거죠. 그냥 시간적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잔금 치르고 등기하는 순간 지위 없어지고 주택 소유자가 되고요. 2번째요. 지위. 대한민국 20층 아파트 표준 공사 기간이 36개월 정해져 있습니다. 3번째요. 지휘주택 자본주의죠. 다 사고팔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잡자 할 때만, 투기 잡자 할 때만 지휘주택 사고팔 수 없고, 그래서 우리나라 땅 12%에서는 지휘주택 사고팔지 못하게 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도 88% 지역에서는 당첨만 되면 분양사무실 나오면서 바로 프리미엄 붙여서 팔 수가 있는 거고요. 네, 그렇죠. 됐습니다. 여기까지는 뭐고요? 동산이죠. 시멘트 모래 물 자갈이 있는 겁니다. 공법의 한 덩어리가 되는 게 뭐고요? 사용검사. 민법의 한 덩어리가 되는 게 뭐고요? 보존 등기를 해서 객체가 되는 거지. 여기까지 그냥 동산, 시멘트 모래 물 자갈이 있죠. 이 선분양, 이 내용들이 이제 계속 뒤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여기까지를 보셨고, 이제 그거까지 표시하고 쉬도록 하죠. 478쪽이요. 478쪽에 03번 3장 주택공급, 네모 1번, 양괄호 1번. 양괄호 1번 공급 기준에 그 6줄 별 의미 없고요. 박스에 동그라미 1번, 사업주체. 근데 괄호 있는 공공 몇이요? 공공. 주택사업자는 제외 몇이요? 제외한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동그라미 1번 앞에다가 크게 민간 쓰시고요. 민간 사업주체가 입주자를 모집 몇이요?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 국토로는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구수청장의 승인 몇이요? 승인을 받을 것. 그게 이 뜻이라고요. 이걸 읽고 그걸 어떻게 찾아내요? 지금 박스에 동그라미 1번 입주자 모집 승인이 뭐라고요? 선분양 돈부터 땡기는 걸 얘기한다고요. 그러면 거기다 선분양도 쓰시고요. 돈부터 땡기는 것을 입주자 모집 승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됐고요. 그거면 됐고요. 나머지들은 큰 비중들 없습니다. 양괄 2번, 모델하우스 등등 관련된 얘기는 큰 문제 아니니까 나중에 보도록 하시고, 잠깐 쉬고, 그 다음에 479 아래 네모 2번 이하로 가도록 하시죠. 잠깐 쉬겠습니다.